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TJB가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대전 유성갑과 유성을, 천안을의 판세를 살펴봅니다. 세 곳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세범 기자입니다. 3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와 전 대전경찰청장 출신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대전 유성갑. 여론조사 결과 조승래 후보 48.1%, 윤소식 후보 39%, 개혁신당 왕현민 후보 4.5%로 오차 범위 밖에서 조 후보가 가장 앞섭니다. 연령별 지지도는 20대에서 50대까지는 조 후보가, 60대에서 7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성별 지지도에서는 남성 지지도가 오차 범위 밖에서 조승래 후보가 높았습니다. 소극적 투표층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적극적 투표층에서 조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번엔 여성과학자 출신 민주당 황정아 후보와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가 맞붙는 대전 유성을입니다. 민주당 황정아 후보 55.6%,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 34.5%, 새로운 미래 김찬훈 후보가 3.2%로 황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황 후보는 특히 40, 50대 지지도가 강했고 이상민 후보는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남성과 여성 유권자 지지도는 모두 황 후보가 앞섰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황정아 후보가 앞섰고 소극적 투표층에서는 이상민 후보가 앞섰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불출마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가 초선 타이틀을 걸고 승부를 벌이는 천안을. 이재관 후보 47.3%, 이정만 후보 38%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관 후보가 우세합니다. 연령별 지지도는 3, 40대는 이재관 후보가,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정만 후보가 앞섭니다. 성별 지지도는 여성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고 남성 지지도는 이재관 후보가 높았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은 이재관 후보를, 소극적 투표층은 이정만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TJB와 충청투데이가 지난 23일과 24일 조NCNI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이번에는 대전 유성갑과 유성을, 천안을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세 지역 모두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앞섰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앞서거나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철진 기자입니다.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유성갑에선 국민의 미래가 38.2%로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앞섰고 더불어민주연합 24.7%, 조국혁신당 1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6.2%,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은 2에서 3%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유성갑과 바로 인접한 유성을 민심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국혁신당 31.8%, 국민의 미래 31.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고 더불어민주연합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을의 경우 국민의 미래가 34.1%, 더불어민주연합이 29.4%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났습니다. 세 지역 모두 지역구에선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비례대표에선 국민의 미래가 앞서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도 알아봤습니다. 유성을과 천안을의 경우 지역구 후보 투표와 비슷하게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성갑은 국정안전론과 정권 심판론이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유성갑과 천안을은 소속 정당과 정책 및 공약이 오차 범위 내에서 맞섰지만 유성을의 경우 소속 정당이 35.5%로 정책 및 공약 25.4%에 크게 앞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TJB와 충청투데이가 지난 23일과 24일 조원 CNI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22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민주당은 대전 도심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전을 찾아 충청 표심 잡기에 남다른 공을 들였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대전 출마자들이 중구 은흥정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참석해 출정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화두는 정권 심판,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붕괴시킬 거라며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언론의 자유도, 민주주의 발전도, 국제관계도, 남북관계도 모두가 혼경에 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독주를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로 집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로 던진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카드를 뒷받침하면서 금강벨트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진석 충청권 공동선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국회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 중심 시대를 약속하며 여권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왔던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 정당들도 대전 곳곳에서 유세전에 나선 가운데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전을 찾았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국민과 함께하는 일명 조국버스 발대식에 참가한 조국 대표는 국회 세종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용산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 국권을 하려면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각 사법 행정기관도 각 주요 지역으로 옮기면 그게 진짜 지방 분권이죠. 가장 중심을 쥐고 있는 대전시, 충청도 분들이 마음을 좀 딱 저희한테 주시면. 한편 다음 달 10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주요 길목과 건물 외벽에 총선 선거 벽보가 게시된 가운데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이 개절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오는 31일부터 발송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가 올 하반기 전국 최초로 출범할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난항에 빠졌습니다. 각 시도의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에서 정부가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올해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강진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생활권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의 메가시티로 추진 중인 충청지방정부연합. 2년여간 공들여 교통망과 산업단지 구축 등 21개 사무와 의원 정수 등을 담은 20개 조의 규약을 만들고 각 시도의회 의결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명칭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제2조를 보면 충청지방정부연합으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행안부가 지방정부 명칭을 빼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상 법적 용어는 지방정부가 아닌 단체인 만큼 공식 승인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명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아직 보고 있습니다. 4개 시도는 출범을 코앞에 두고 날벼락을 맞은 상황.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상대에 이르는 통상적인 용어이고 대통령도 사용했다면서 설득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에서 또 11월 대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방정부라고 하는 등 지방정부는 흔한 행정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정부에 합동서한을 보내 주민들이 특별지자체의 빠른 출범을 염원한다며 현 명칭을 그대로 사용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일부 광역의회는 지방자치를 무시한 정부의 권위적인 행태라며 강한 반발 기류도 감지됩니다. 지방정부는 동일하게 입법활동과 예산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연합이라는 용어에 같이 동의를 하였고요.
뒤늦게 이렇게 딴지를 건다는 건 중앙정부가 굉장히 후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행안부가 계속 불가 방침을 고수할 경우 규약 변경과 의회 승인 등의 3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전국 최초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됐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시도지사 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올해 출범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4월 총선 주요 격전지를 점검하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선택 2024. 오늘은 아산갑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4선의 여권 중진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전직 시장 출신의 복기왕 후보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석 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갑은 원도심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구입니다. 지난 4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내리 당선될 정도로 보수 텃밭으로 자리 잡은 지역인데 이번 총선에서는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차례 아산시장을 역임하고 지난 총선에도 출마했던 복귀왕 후보가 일찌감치 본선에 올라 재기를 노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 후보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찰병원 조기 건립과 아산 세무서 이전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찰병원 아산 분원의 조기 건립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있는 아산 세무서를 원도심으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재개발 조합들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이 빠른 속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석 후보가 중앙정부에서의 행정 경험을 살려 쇠락한 아산갑 지역을 일으키겠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궁중온천 치유센터를 조성해 명품 온천 도시를 만들고 마리나 거점단지 조성, GTX-C 신착역 연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원도심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도고 아산 온양온천을 궁중온천 치유센터로 만들겠습니다. GTX-C가 온양온천역과 신착역까지 종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을 더 투입시키겠습니다. 마리나 거점 단지를 만들어서 아산을 송두리째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정무보좌관을 지내고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덕호 후보가 출마해 아산갑은 3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였지만 현역 중진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아산갑 선거구. 중량감 있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대덕구의 역점 사업인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구청장 등은 제9회 시구협력회의에서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포함한 시구 공동현안 7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덕구는 연축동 도시개발구역의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으로 대전시가 현재 구청사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4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올해 세종에서 각각 4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첫삽을 뜨고 완공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5-1 생활권 3,094가구와 6-3 생활권 1,610가구 등 올해 4,704가구가 착공에 들어가며 6-3 생활권 4,151가구와 해밀동 329가구 등 모두 4,480가구가 완공됩니다. 행복청은 그동안 아파트 분양과 입주를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정림중에서 사정교관 도로개설 구간에 포함된 가칭 정림교가 2026년 12월까지 명품 교량으로 건설됩니다. 가칭 정림교가 포함되는 정림중에서 사정교관 도로개설은 국도 4호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계백로 우회도로로 단절됐던 서구 정림동과 중구 안영동을 연결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선정한 대전시는 오는 6월부터 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교량 사업비에만 130억 원을 투입해 연장 2.4km에 터널 980m, 교량 135m를 포함한 왕복 4차선 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나이글스가 내일 홈 개막전을 맞아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엽니다. 중앙 출입구와 3루 게이트에서 선착순 3,500명에게 응원 도구를 나눠주고 경기 전 가수 김종국의 시구를 시작으로 5회 이후 클리닝타임에는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홈 개막 3연전 중 팀의 첫 홈런이 나오면 맥주 100잔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편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하나는 내일 돌아온 에이스 류현진이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